오늘은 역방향 바이어스에서의 접합 커패시턴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어, 접합 커패시턴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평행판 커패시턴스를 한번 살펴보고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평행판 커패시턴스는 이렇게 두 개의 전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을 이렇게 인가하면 왼쪽에는 플러스 차지,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차지가 이렇게 축적이 됩니다. 전하가 축적되는 곳은 이 유전체가 아니라 이 전극에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삽입된 유전체의 유전상수를 엡실론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극의 단면적을 A.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압이 증가하면 여기에 축적되는 전하가 증가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Q라는 것은 CV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가해 준 전압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C에도 비례합니다. 이 C라는 것은 이 커패시터의 전하를 담을 수 있는 크기, 능력, 용량. 그래서 C를 정전 용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클수록 여기에 전하가 증가합니다. 그거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C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 단위 전압당 모을 수 있는 전하. 그래서 만약에 V가 작아지면 작은 전압에서도 전하를 모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V가 작아지면 C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작은 전압에서도 전하를 충분히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평행판 커패시터의 이 전극 간의 거리를 D라고 하면 일렉트릭 필드라는 것은 D분의 V가 됩니다. 자, 일렉트릭 필드는 V에 비례하겠죠. V가 강해지면 전하들이 많이 모아지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작을수록 일렉트릭 필드가 증가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 전기장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 전극 간의 거리를 줄여 보십시오. 그러면 V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죠? 그 얘기는 작은 전압에서도 동일한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전 용량 C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전 상수 곱하기 D분의 A. 즉 이 커패시터에 담을 수 있는 전하라는 것은 전극의 단면적에 비례할 겁니다. 이 전극이 클수록 전하를 많이 담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유전상수. 이 유전상수라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죠. 이 유전상수가 크다는 것은 이 전기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면 이 유전체 안에 전하들이 재배치가 일어난다 그랬죠.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들이 쫙 모이게 되고 여기는 플러스 전하들이 모아서 이렇게 분국 현상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 분국 현상을 일으키는 일렉트릭 필드는 마이너스 X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커패시터에 발생하는 일렉트릭 필드를 감소시켜 줍니다. 그래서 전하를 더 많이 모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유전상수가 작으면 이 전기장에 쉽게 반응하지 않고 이 전하들이 계속 모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들이 너무 많아지면 여기가 관통이 되어 버립니다. 도통이 돼서 전류가 그냥 흘려버립니다. 그러면 커패시터가 파괴가 된 겁니다. 커패시터는 전류를 흘려주는 디바이스가 아니라 전하를 모으는 디바이스인데 이렇게 여기에 있는 전하와 여기 있는 전하들을 잘 분리시켜서 그대로 유지시켜 줘야 되는데 유전상수가 작으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상수가 크면 이 전기장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전하를 많이 담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리에 반비례한다. 자, 이 거리가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V가 작아진다 그랬죠? 작은 전압에서도 이 전하를 충분히 모을 수 있다는 거고 V가 작아지니까 결국 C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것이 평행판 커패시터가 갖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접합 커패시턴스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 전압 밀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여기는 N타입이고 여기는 P타입이죠. 자, 여기에 이렇게 공간 전하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바이어스 전압을 아주 작은 전압을 인가합니다. 그거를 DVR이라 그러면 공핍층의 폭이 조금 넓어지겠죠? 넓어지면서 공간 전하도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 까만색으로 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이라는 것은 미분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V분의 Q였죠. 그래서 DVR, DQ 프라임. 여기서 프라임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의 정전 용량, 전하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위 면적당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을 이제 구해 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직접 구하는 게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합니다. 결국 같은 거죠. 요거 이렇게 다 약분되니까 결국 요거는 이렇게 세 가지 미분 형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을 구해서 전부 곱해주면 이 역방향 바이어스에서 전압이 변화했을 때 어떻게 커피시턴스가 변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Q'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공간 전압 밀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 면적이 되겠죠. QND 곱하기 요 X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XN으로 미분하면 1차 함수가 되니까 그냥 QND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요걸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XN은 우리 앞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서 분자 분모에 NA에 NA 플러스 ND 요거를 곱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요.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뽑아낸 겁니다. 그럼 요게 뭐죠? 요게 바로 우리 앞에서 구한 요게 공핍층의 폭 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빨간색은 W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루트 없어지겠죠? 제곱이니까 다 없어져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dxn dw w로 미분하면 요 앞에만 남겠죠? 그래서 na 플러스 nd분의 na.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dw dvr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dw dvr은 우리 w는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루트 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쁘게 정리하면 이렇게 3번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이라는 것은 1, 2, 3 전부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잘 살펴보면 우리 W의 역수 형태를 표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역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W분의 엡실론 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라는 것은 이제 단위 면적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평행판 커패시턴에서는 이 W가 D였죠. 그렇죠? 동일한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현상이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평행판 커패시터에서는 전압에 따라서 이 폭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W가 변하죠. W가 변하니까 이 C도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판 커패시터와 동일하게 이 거리, 전극간 거리에 반비례해서 커패시턴스 특성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같은 특성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판 커패시터와 이 접합 커패시터를 비교해 보면 공핍층이 마치 유전체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중성 영역이 전극에 해당하는 그러한 1대1 매칭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라는 것은 평행판에서는 이 유전체의 폭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하는 거죠. 즉 D가 변한다는 겁니다. 전압에 따라서. 그래서 커피시턴스도 변한다. 차이점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먼저 P 플러스 N 접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일방 접합이라 그러죠. 그러면 여기 Na 플러스 ND는 그냥 NA가 되고, 그래서 NA, NA 약분하면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C'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역수를 취하고 제곱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걸 잘 보면 이걸 y로 놓으면요. y 이꼴 ax 플러스 b, 즉 역방향 전압과 이 커패시턴스의 역수의 제곱, 요거는 서로 일차 함수 형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학교나 연구소, 뭐 산업체에 나가든 우리 CV 메타를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CV 메타를 이용해서 역방향 전압을 스캔하면서 이 커패시턴스를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일방 접합인 경우에 이 직선인 이렇게 그을 수가 있죠. 이 기울기로부터 우리는 ND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지의 샘플에 대해서 농도, 도핑 농도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에서 X절편을 구해보면 여기가 바로 빌트인 전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미지 시료에 대해서 CV 메타를 통해서 간단하게 도핑 농도, 그 다음에 빌트인 전압 이런 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지의 샘플에 대해서 도핑 농도를 알아내려면 뭐 심스 뎁스 프로파일 같은 파괴 실험을 해야 됩니다. 계속 깎아내면서 거기에 있는 도핑 농도를 정량적으로 알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CV 메타 하나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접합 커패시턴스 중요하니까 이 물리적인 현상과 의미를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일반적으로 PN 접합 반도체에서 이 커패시터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를 한번 그냥 정량적으로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문제 이렇게 읽어보세요. 자, 우리 빌트인 전압은 0.824V죠. 자, 역방향 3V일 때 접합 커피시턴스가 얼마나 나오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라는 것은 단면적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2승 정도, 그래서 3.047 피코페럿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대부분 피코페럿 정도의 커패시턴스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V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보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 볼트가 커지면 공핍층이 커지니까 정전 용량은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실제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2.281 피코페럿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합 커패시턴스를 평행판 커패시턴스와하고 동일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하고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스펫에서 이 부분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